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A씨는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너무 커서 뛰지 마! 라고 혼내며 돌아봤는데 아이가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윗집에서 나는 소리였죠. 얼마 전 B씨는 잠을 자다 누군가 자신의 귓가에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깼는데요. 가만히 다시 들어보니 바로 윗집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앞으로는 아파트를 짓고 난 뒤 현장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및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 네, 제목이 굉장히 기네요. 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시한 이후의 결과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사 전에 실제 현장에 적용될 바닥 모형을 만들어서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면 준공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완공된 아파트에 직접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검사 기관은, 그 내용을 받은 검사 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정이 생기기는 했는데 실효성을 두고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미 완공한 건물을 가지고 층간소음 차단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조물을 다시 뜯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이 이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공고를 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도 이런 제도가 생기고, 일단 공고가 내려졌을 경우에 공고된 사실이 소비자에게 알려지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알려졌을 경우에 또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어쨌든 통로가 하나 열린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시공사들이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30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아내와 사별한 후 자녀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었죠. 당시 첫째 아들이 중학생, 둘째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생각에 제 아이는 낳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달라진 환경에 저에게 반감을 가지는 것 같았지만 방학이 되면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7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는데 남편 명의 작은 상가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편 병원비 때문에 작은 상가는 처분했고 그동안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예금과 퇴직금까지 털어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딸은 외국에서 생활하고 큰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고 제주도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엄마가 고생이 많으시다. 간간히 전해오는 안부 인사에 크게 섭섭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은 본인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져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병든 자신을 돌보느라 고생했고 죽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제 명의로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생활하던 남편 명의의 20억 상당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증여월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앞으로 3억 정도 예금이 남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아들과 딸이 남편이 증여한 아파트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나눠야 된다면서 제가 받은 증여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저에게 넘겨준 아파트는 저와 남편이 함께 일군 재산이고 제가 또 직장생활로 모은 돈으로 병원비로 많이 썼는데 이 아파트를 자녀들과 나눠야 되는 걸까요? 아파트는 제외하고 남편 명의 예금만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네, 결혼생활 30년. 두 자녀를 또 장성할 때까지 키워주시고 마지막에는 지금 병간호까지 도맡아 하셨습니다. 네. 그 사연자가 보내신 30년이 정말 녹록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지금 증여받은 아파트가 네. 증여가 말이 증여지 두 분이 살던 아파트인데 네. 이걸 지금 자녀분들이 증여받았다고 유류분을 침해했다 이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상현 변호사님 먼저 그 자녀들이 얘기하는 유류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유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 상속재산이 상속인 중 일방에게 이제 모두 상속이 되는 경우 그 남은 상속인들이 억울하지 않게 그 형평을 고려해서 그 남은 상속인들로 하여금 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취득을 보상하는 제도를 상속인의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원칙적인 이제 통상적인 상속분은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자녀와 함께 1순위로 상속을 받되 그 비율은 그 자녀의 1.5배인데요. 네. 유류분에 대해서는 그 민법 제112조가 망인의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원래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2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만 이제 그러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자면 민법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면 네. 지금 상속분이 자녀가 2명이니까 네. 자녀들의 상속분은 원래 7분의 2인데 그렇죠. 지금 유류분은 7분의 1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사안에서는 그게 네.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 민법 제1113조가 정하고 있는데요. 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그 재산의 가액에 그 이전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을 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3억에다가 아파트를 가산하는 네, 거군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서 이를 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민법 제1114조에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망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에 행하여진 증여에 대해서만 그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공동 상속인에 대해서는 형평을 고려해서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즉 망인이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는 경우를 이거를 이제 특별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때는 그 기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모든 증여나 유증 받은 재산을 그 유류분 산정의 상속재산 기초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속인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되므로 이처럼 이제 증여 또는 유증을 상속분을 미리 공동 상속인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네. 현실의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법조문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 네. 지금 증여받은 아파트가 1년이 그 지난 시점이지만 네. 이거는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이 받은 거라서 네. 이런 증여재산의 가액까지 다 네. 해서 유류분 대상 상속재산으로 계산을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김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유류분 제도가 네. 상속인들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네. 위한 제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집은 사연자가 남편이 30년 동안 같이 일군 재산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본인의 직장생활 모은 돈은 병원비를 내서 남아있는 재산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걸 전부 다 더군다나 부부면 네. 부부 그 재산 분할로 해서 네. 받을 수 있는 네. 부분인데 네. 이게 유류분이라고 해서 돌려줘야 한다면 오히려 형평에 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게 사례로 판례가 나온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부부가 같이 재산을 일구었음에도 이제 그 명의가 배우자 일방으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을 이제 유류분 산정의 상속 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그 좀 불공평하다라는 실제 이제 입법 논의가 있었고요. 아, 네. 네, 다만 이제 항혼이혼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에게만 좀 그 부분을 기여한 부분을 또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없는데도 그 상속 재산에서 이제 빼게 되면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입법적으로는 그 배우자 상속분을 가산하는 부분이 도입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법원에서 그 형평을 고려해서 최근에 전원 합의체 판단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정 증여를 받은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고 그리고 피상속인의 생정 증여에 그 상속인이 위와 같은 그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오히려 이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으로 성급으로 취급을 한다면 공동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경우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네.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 수익에서 제외를 해서 상속 재산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 지금 네. 방금 우리가 이제 얘기한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네. 배우자가 이거를 사실은 본인의 재산 분할에 준하는 정도 기여가 있는 네. 공동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네.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네요. 네. 지금 내가 같이 살던 공동재산, 부부 공동재산인데 네. 이걸 증여받았다고 상속분의 성급으로 취급한다면 네. 사실 실질적인 형평을 오히려 해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전원 합의체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군요. 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사한 경우인데요. 네.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34년간 혼인 생활을 하면서 망인의 치료비로 약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기여를 했고 다른 상속인들은 망인을 돌보지 않은 경우에 그 일부 토지를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에 이를 특별 수익으로 봐서 상속 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은 상속 재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준해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특별 수익으로 보아서 이제 상속 재산에서 제외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당사자 의사를 고려를 하되 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 특별 수익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좀 법원 다른 사례를 보자면 이제 주로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병원비도 남편의 수입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남편의 이제 병간호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부간의 통상적인 부양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이제 아니라고 봐서 그 대부분의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 수익으로 보아서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례의 경우에도 이제 혼인 기간이 길고 병원비도 본인 수입을 투입을 해서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수입으로 같은 재산을 일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재산의 대부분인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사전 증여를 하셨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 수익으로서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면 사연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을 전부 남편 병원비로 해서 자녀들도 지금 고맙다고 이미 이렇게 인정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우리 김 변호사님 설명 들으니까 좀 많이 위로가 됩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류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군요. 네. 우리 김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